나경원 전 의원, 나경원 지금 당대표 출마 후보가 될 것이 거의 확실해 보이는 나경원 전 의원, 저희 시청자들께서도 아주 갑론을박이 있으시더라고요. 많은 시청자들께서는 나경원 전 의원이 자제하는 것이 옳다. 윤석열 대통령 주변을 자꾸 혼란스럽게 하지 마라. 이제 이런 의견이 많으신데요. 그러나 나경원 전 의원을 지지한다. 나경원 의원이 당당하게 당대표에 출마하는 것이 옳다. 그것이 국민의힘을 건강하게 만드는 일이다. 이제 이런 의견을 가지신 분들도 꽤 있으십니다. 그래서 지금 어제 오늘 주말 건너오면서 벌어지는 일들을 그대로 그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친윤계 쪽, 그러니까 나경원 전 의원에게 좀 가만히 좀 있으세요. 당대표 출마해가지고 괜히 혼란을 야기하지 말고 가만히 좀 있으라고 하는, 그 윤석열 대통령에게 모은 힘을 모아야 된다고 하는 이 친윤계에서는 뭐라고 말했느냐. 왜 장관이 못 됐는지 스스로 할 것이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사실은 저렇게 공론화가 안 돼서 그렇지 기자들 사이에서는 오래전부터 얘기가 있었습니다. 무슨 얘기냐. 나경원 전 의원이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작년 5월 10일 이후에 핵심 장관 보직을 원했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중에서도 두 자리가 떠오르고 있는데요. 하나는 외교부 장관 자리, 혹은 복지부 장관 자리. 둘 중에 하나를 가고 싶어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실에서 구체적으로 검토를 했다고 그래요. 나경원 전 의원에게 가령 장관 자리가 돌아가게 하려면 어디가 좋겠는가를 실질적으로 검토를 하고 인사 검증도 했었는데, 그중에 나경원 의원의 부동산 문제가 하나가 불거졌답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나중에 만약 논란이 더 굴러가면 구체적인 얘기들이 나올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당대표가 후보가 나경원 의원도 출마를 해서 후보들끼리 이제 TV 토론도 하고 그러면은 그 후보들의 입을 통해서 이런 얘기가 구체적으로 나올 겁니다. 그래서 그 인사검증팀에서 바로 그 문제 때문에 그 국회 청문회를 통과하기 어렵겠다 싶어가지고 그것을 이제 장관 후보에서 제외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저 친윤이 말한다는, 왜 장관이 못 됐는지 본인이 알 것이다 라는 말이 저 말입니다. 이제 나경원 의원은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반박을 했지요. 제2의 진박 간별사가 쥐락펴락하는 당이 총선에서 이기겠습니까? 제2의 진박 간별사라는 것은 2016년 당시 총선, 박근혜 정부 때 이른바 최경환 의원이 이제 여기저기 다니면서 자기가 친박 간별사라고 본인 입으로 그랬거든요. 그런데 결국 그 옥수의 파동 그래가지고 당대표가 직인을 가지고 부산 영도다리로 그냥 내려가 버리고 이런 일이 있어가지고 그 공천 이 파동 때문에 결국은 총선을 졌지 않습니까? 이제 그거를 나경원 의원이 이제 7년 만에 다시 기억 위로, 수면 위로 끄집어 올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최경환 의원이 했던 일을 장제원 의원 당신이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장제원 의원 당신이 지금 공천을 쥐락펴락, 후보가 누가 된다 안 된다 쥐락펴락, 당신이 친윤 간별사가 되려고 하는, 제2의 친박 간별사가 되려고 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이제 나경원 의원은 반박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랬더니 장제원 의원이 뭐라고 하느냐. 여기가 또 재미납니다. 내가 제2의 친박 간별사가 되는 일은 없을 것인데 내 얘기하지 말고 나경원 전 의원 당신이나 제2의 유승민이 되지 마세요. 그러니까 유승민 전 의원은 본인은 이렇게 얘기하면 억울하다고 할 때가 많습니다만, 이른바 배신자라고 하는 주홍글씨가 있지 않습니까? 현실이 그거니까요.
그 박근혜 대통령한테 정면으로 반박하고 대들었던 유승민 당시 원내대표. 국회 연설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이 공약이나 박근혜 대통령의 개혁 내용을 정면으로 치받는 그런 연설을 해버린 겁니다. 이제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배신자라는 그 낙인이 계속되고 있는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장제원 의원이 나경원 전 의원한테. 그러다가 나 선배 제2의 유승민인데요. 그렇게 그러니까 상당히 지금 말이 거칠어져 있습니다. 제2의 유승민이라고도 하고 또 일부에서는 유승민이 아니라 나승민이다. 나경원이 승민이가 됐다. 나승민. 또는 나경원이 이준석이 됐다. 나준석. 나승민이 되려고 하느냐 나준석이 되려고 하느냐 지금 그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겁니다. 박수영 친윤계 의원은 영화 나홀로 집에 포스터에 나경원 전 의원의 얼굴을 넣은 합성 사진을 올리고 나홀로 나경원의 나홀로 김성태 전 의원은 이런 말을 했네요. 나경원 전 의원에 대해 외교부, 보건복지부 등 여러 자리 장관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리고 구체적인 진행 절차도 있었던 것으로 안다. 그런데 나경원 전 의원이 발탁되지 못한 이유는 본인이 제일 잘할 것이다. 장관 자리와는 달리 저출산 부위원장직은 국회 청문 절차 없이도 임명이 가능하다. 그걸 잘 유추해서 판단해 보면 된다. 김성태 전 의원이 저희가 하는 말을 거의 100% 컨펌을 해주고 있네요. 국회 청문회 통과하기가 어려운 그런 결격 사유를 나경원 전 의원은 가지고 있다. 본인이 잘 알지 않느냐 이 얘기를 지금 김성태 전 의원이 노골적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나경원 전 의원 제2의 진박 감별사 2016년의 악몽 윤석열 정부의 진정한 성공에 누가 보탬이 되고 누가 부담이 되는지는 이미 잘 나와 있다. 당원과 국민들도 분명히 그 팩트를 알 것이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오늘 아침 신문 보도를 보니까 나경원 의원 전격적으로 해임됐잖아요. 해임되던 그날 대변인 임명했답니다. 그러니까 당 대표 선거에 나가기 위한 나경원 캠프를 꾸렸고 거기에 대변인까지 임명했고 그 대변인이 이 출입 기자들한테 이렇게 보도 자료를 보내는 단톡방도 열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뭐 이건 100% 출마라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양석 전 의원, 박종희 전 의원 등이 여기에 합류했다고 합니다. 이제 나경원 전 의원에 대해서는 이제 이런 지적들이 있습니다. 하나는 뒷심이 없다. 그러니까 나경원 의원은 정상을 차지하기 위해서 이 꼭대기 자리까지 이 힘을 써서 이 돌진을 한 그런 경험이 없다. 나경원 의원은 중간에 저러다가 꺾일 가능성이 있다. 이제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지금 전 의원 둘이 합류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나경원 의원 옆에는 현역 의원이 없습니다. 현역 의원이. 그래서 나경원 의원이 여론조사에서는 이제 수위를 달리고는 있지만 현실적으로 그 옆에 서 있는 지지 세력이 잘 눈에 안 보이는 겁니다. 이제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여러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결국은 3월 8일 날 전당대회 이제 한 달하고 한 20일 남았는가요? 그런데 여기에는 지금 결선 투표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리얼미터가 나온 여론조사를 보면은 김기현 의원이 이제 30%대로 1등을 하는 것으로 처음으로 여론조사가 나왔는데 가령 1등 김기현이라고 해보겠습니다. 누가 2등일지는 잘 모르는데 2등 후보에 올라 있는 사람이 나경원, 안철수. 그러면 김기현 후보가
과반을 차지하기 전까지는 50% 이상을 차지하기 전까지는 유효 투표의 절반을 넘어서기 전까지는 그렇습니다. 결선 투표해야 되는 겁니다. 결선 투표는 누가 하느냐? 3등은 제끼고 1등, 2등만 결선 투표에 가는 겁니다. 그러면 결선 투표에 갈 확률이 높다고 보고 누구가 두 사람이 결선 투표에 가게 될까요? 윤심을 대변한다는 김기현 의원이 결선 투표에 가게 될 것이다. 이제 이렇게 분석을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면 결선 투표에 가는 또 한 장의 티켓은 누구한테 갈까요? 안철수한테 갈까요? 나경원한테 갈까요? 또 하나, 가령 안철수와 나경원이 서로 연대를 한다면 지금 이 시간에 비밀리에 모처에서 만날 가능성도 있다고 저는 봅니다. 2, 3등이 뭉치는 거거든요. 1, 2등이 뭉치는 법은 없습니다. 가령 김기현 의원이 1등으로 윤심을 기반으로 해서 치고 나가고 있다면 반드시 여기에는 2, 3등들끼리 뭔가 교감이 생기는 겁니다. 아니, 안철수 의원 벌써 말하고 있어요. 수도권이 중요하다는 점에서 나경원과 나는 의견이 똑같다. 그 나경원 이름을 콕 찍어서 안철수 의원이 말하고 있는 것은 그렇습니다. 연대의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는 겁니다. 앞으로 한 달 20일 동안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데 나하고 나경원이 함께 뜻을 할 가능성이 높다. 예전에는 당대표 투표가 있기 전에 3등이 2등한테 표를 몰아주는 그런 식으로 단일화를 했는데 결선 투표에 이 제도가 생긴 다음에는 단일화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끝까지 각자 뛰면 됩니다. 그래서 1등을 하고 있는 김기현 후보가 과반을 얻지 못하도록 표를 분산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2, 3등을 차지하는 나경원, 안철수, 나경원이 그 다음에 1차 투표가 끝난 다음에 서로 뭉쳐서 2등을 밀어주기로 한다. 누가 2등이 됐든 3등은 2등을 밀어주기로 한다는 비밀각서 뭐 이런 걸 쓸 가능성이 있다. 이제 이렇게 보는 겁니다. 11시 김광일쇼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통령한테 대통령 다음으로 중요한 사람 부인 김건희 여사 말고요. 정치적으로 봤을 때 대통령한테 대통령 본인 다음으로 중요한 사람 여러분 누구라고 보십니까? 대통령실 비서실장? 중요하죠. 중요하죠. 내각을 통할하고 있는 국무총리? 중요하죠. 법무부 장관? 중요하죠. 노동개혁, 연금개혁 할 수 있는 노동부 장관, 복지부 장관? 중요하죠. 야당을 이끌고 있는 야당 총수가 누가 되느냐? 이 협치가 가능할 그런 능력과 자세가 돼 있는 야당 대표가 오는 거, 그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11시 김광일 쇼가 생각할 때는 그러한 뭐 대통령실 비서실장, 뭐 총리, 장관 뭐 보다 훨씬 더 중요한 사람이 바로 여당 대표입니다. 집권 여당 대표는 대통령하고 정말로 케미가 맞아야 됩니다. 정말 케미가 맞아야 됩니다. 가령 대통령이 하는 일마다 사사건건 어깃장을 놓는 사람이 총리라면 혹은 장관들 중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대통령이 경질하면 되는 거예요. 교체. 사표 내세요 해서 사표 수리하면 됩니다. 나경원 사표 내세요 해서 해임해버리면 되는 겁니다. 나경원 저출산 고령사회 위원회 부위원장이 혼자서 자꾸만 딴소리 하니까 해임 기후대사 해임 해버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통령한테 너무너무 중요한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해임이나 경질할 수 없는 자리가 있으니 그게 당대표 자리입니다. 당대표 자리에 어떤 애물단지 사람이 오게 되면은 어쩔 수가 없이 그냥 계속 일이 꼬여가는 겁니다. 그러한 뼈저린 경험을 윤석열 대통령은 이준석하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이준석과 같이 겪었던 그 뼈저린 경험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도 그렇고 대통령실도 그렇고 정말 당대표를 잘 뽑아야 되는구나. 윤석열 대통령과 정말
그 맞물리는 톱니바퀴처럼 국정 철학을 함께 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그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 본다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는 부인할 필요가 없다. 저 오늘 중앙일보의 한 칼럼도 그런 말을 했던데요. 전 국민이 다 알고 있는 윤심. 윤심이 있다커니 없다커니 뭐 친윤이라커니 반윤이라커니 뭐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친윤 반윤 말하기를 하면 뭐 제재를 하겠다 그렇게 으름장을 놓기는 했습니다만 전 국민이 다 알고 있는 걸요. 친윤 반윤. 그럴 필요 없다고 저는 봅니다. 진중권 광운대 교수도 그랬더군요. 그 비판했더라고요. 그럴 필요 없다. 아니 윤심이 있다는 거 다 알고 윤심이 이만큼 중요한 겁니다. 국정 운영을 하기 위해서. 정부와 여당을 통화를 하기 위해서. 윤심이 있다는 것. 기승전 윤심. 초등학생도 알 겁니다. 그 윤심은 지금 김기현 후보한테 와 있다는 거 다 알고 있는 겁니다. 그걸 자꾸 저희도 알고 하늘도 알고 땅도 알고 그대도 알고 나도 알고 온 국민들이 다 아는 이러한 것을 마치 없는 것처럼 벌거벗은 임금님처럼 그렇게 말할 필요 없는 겁니다. 윤심이 있는데 그 윤심이 통하느냐 안 통하느냐 이것도 중요하지만 진짜로 중요한 것은 11시 김관일 쇼의 결론은 이겁니다. 전당대회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다음 달 3월 8일 날 전당대회를 통해서 누가 당대표가 되든 그 당대표가 정말 국민들께서 감동하실 만한 공천을 해야 하는 겁니다. 그게 당대표를 누구로 뽑느냐보다 100배, 1000배 더 중요한 겁니다. 모든 국민들께서 국민의힘 지지자는 물론이러니와 야당 지지자들도 고개를 끄덕끄덕 할 수 있는 투명하고 감동적인 공천으로 2024년 4월 국회의원 후보들을 만들어내는 것. 그리고 국민들로 하여금 오해 사지 않도록 선거구제 개편 논의 지금 오늘부터 시작한다는 거 아닙니까? 여야 국회의원 58명이 모인대요. 정치개혁 모임. 말이 나왔으니 망정이지 저희 시청자들께서는 사실 야 소선구제가 대수야 중대선거구제가 대수야 그건 난 쓸데없어. 국회의원 숫자를 줄이라고 숫자를. 아주 그 노여운 분노의 목소리가 많다는 거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치권은 여당이 됐든 야당이 됐든 야당이든 여당이든 자기네들의 밥그릇 숫자를 줄이는 쪽으로는 개혁하지 않을 겁니다. 아마 그 숫자가 늘어날 가능성이 많다. 그렇게 보는데요. 벌써 뭐 360석으로 늘리는 그런 선거구제 개편안이 이미 발의되어 있다면서요. 350석으로 늘린다, 60석으로 늘린다, 400석으로 늘린다. 막 별 얘기가 다 나올 겁니다. 그중에 모르긴 몰라도 국회의원 숫자를 줄이는 쪽의 의견도 나올 수가 있는데 아마 국회의원들이 동의 안 할 겁니다. 국회의원들이 막 정치 개혁을 하자 뭐 대통령을 4년제 중임제로 바꾸자느니 뭐 결선 투표제를 대통령 선거에도 뭐 도입하자느니 별 얘기 다 하지만 거기엔 다 얘기를 하지만 그러나 자기 선거구를 없애자는 의견이 나오면 결사적으로 반대할 겁니다. 정치 개혁 모임이 이루어지는 문 앞에 가서 들어 누워버릴 겁니다. 그게 지금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의 본질적인 속성입니다. 어떻게 줄이겠어요? 비례대표 줄이는 수밖에 없습니다. 비례대표가 47명이지요. 그러면 지역구로만 뽑는다. 253명. 저희 시청자들께서 용납 안 하실걸요. 지금 그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도 그러니까 선거구제 개편 이것도 역시 국민들이 감동하고 동의하실 수 있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서 진행할 수 있는 당대표 그리고 감동 공천을 할 수 있는 당대표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여의도에 복잡한 정치 공학이 있지 않습니까? 권모술수. 저는 그리 표현하고 싶습니다. 정치 협잡. 제가 별로 좋아하지 않은 말 중에 정치는 생물이다라는 말입니다. 정치가 생물이라니 이게 무슨 뜻입니까? 대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이렇게 검은 어두컴컴한 방에서 서로 음흉한 미소를 지으면서 미소를 주고받는 그렇게 하는 협잡, 거기서 변화되는 새로운 변수, 이런 걸 정치 생물이라고 하나요?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러나 국민의힘 새로운 당대표가 해야 될 일은 이런 여의도의 이른바 정치 구단들, 그 능구렁이들의 정치 협잡과 권모술수로부터 대통령을 보호할 수 있는 사람. 대통령이 그런 여의도의 권모술수의 아수라장 속에 들어서지 않도록, 휘말리지 않도록 할 수 있는 사람이 당대표가 돼야 된다고 11시 김구말쇼는 생각을 합니다. 대통령의 국정 철학, 집권 이념 이런 것들을 실천 가능한 방향으로 공천을 하는 그 방법, 그다음에 뚝심, 추진력을 갖춘 사람이 국민의힘 대표가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래서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안철수, 그다음에 나경원 두 의원이 서로 은밀히 은근히 친밀감을 나타내는 그런 말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전략적 연대를 모색하려는 그런 움직임들이 아니냐 이런 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결국은 결선 투표를 염두에 둔 것이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